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권기성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 고전문학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흔히 고전문학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재미없는 것, 그리고 퀴퀴한 것, 예측이 가능한 것, 뭐 이렇게 보통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고전 소설 혹은 구전 설화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장르들이나 작품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프닝 그 장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들께 고전 문학을 읽는 새로운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모르고 계셨던 야담이라는 장르를 선택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야담이라는 것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말하면 야담이 뭔지 아냐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뭐 야한 이야기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떠한 그 성격을 띤 그 문학 장르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야담이라는 것은 들 야자에다가 이야기 담자를 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들 야자를 쓰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혹은 민간에 공식적이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모은 것을 우리가 보통 야담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조선 중기에 일어나게 되죠. 그 두 번의 전쟁이 조선 시대에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그 신분계층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층 계급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층 계급들이 갖는 불만과 불신 이런 것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곧장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층 계급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양반 이거 별거 아니네. 우리도 막 돈 모으면 돈 모아서 차라리 양반이나 될까? 양반한테 무조건 충성할 필요 없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업 경제 활동도 많이 변하게 돼요. 이러면서 조선 후기에 많은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이시는 이 야담, 들야자에 이야기 담자를 쓰는 이 야담이 바로 이렇게 동시대의 어떤 새로운 변화 혹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옛날 이야기 등 다양한 것들을 한문으로 포착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록하고 싶은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SNS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나 할까요? 생활의 어떤 원천이 되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예를 들면 뭐 김 씨가 이 씨를 때렸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했대, 아니면 누가 어떤 장애를 극복하고 큰 시험에 붙었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요즘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들을 주목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강담사라든지 야담 체록과 같은 이런 직업 혹은 문인들, 작가들에게 포착돼서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문을 통해서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야담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처럼 야담은 조선 후기의 어떤 새로운 사회상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의 새로운 모습들을 포착해서 이것을 체록해서 한문으로 기록하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야담들은 물론 새로운 자료들이 혹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친한 사람이 기록한 책을 보고 내가 그것을 다시 베껴 적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작권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이 쓴 걸 보고 재밌으면 내가 얼마든지 베껴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작업들이 모르는 사람 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나랑 친한 사람들. 이 한문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이들이 어느 정도의 문식이 있었던 당대의 그 지배계층, 이른바 사대부 계층이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사대부 계층들이 비슷한 자기들의 당파, 그리고 친인척, 이런 관계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베껴 적거나 아니면 옮겨 적으면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축소를 시키기도 하고 더 확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담은 그 야담집이라는 책 간에 비슷한 이야기들을 서로 옮겨 적는 일종의 전승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런 동일 비슷한 집단의 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야담은 20세기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야담의 그 실제 작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이야기 한 편과 그리고 잘 모르실 만한 이야기 두 편을 골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의아담이라는 16세기의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생쥐의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뭐 들쥐라고도 하고 생쥐라고도 하는데, 이 생쥐가 자신의 딸, 그러니까 사위를 삼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햇님한테도 갔다가 바람한테도 갔다가 뭐 다 갔다가 결국은 생쥐한테, 같은 생쥐한테 시집을 보낸다는 그런 일종의 설화죠. 이것은 분명히 구전설화인데 이 야담집에 수록이 되어서 이것이 한문으로 기록되면서 작품으로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작품이 하나 있고요. 이 두 번째 작품과 세 번째 작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야기는 굉장히 길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인 이 광작이라는 작품은 18세기 동페락송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내용인즉슨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이 삼형제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둘째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형님하고 막내는 올라가서 열심히 과거 공부를 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그 뒷바라지를 할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님하고 셋째가 산에 있는 절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때 둘째는 자신의 아내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 10년 동안 삼각김밥하고 컵라면만 먹으면서 농사를 열심히 지읍시다. 그래서 돈을 불리면 그때 좀 행복하게 삽시다. 요즘 같으면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열심히 두 사람이 그렇게 돈을 모으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돈을 모았던 주요한 방법은 바로 담배 농사였어요. 네. 담배가 조선 후기에 굉장히 그 돈이 되는 농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것을 아주 대규모의 단위로 농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부를 축적하게 돼요. 부자가 되죠. 자, 이 소식이 첫째와 셋째의 귀에 들렸겠죠. 첫째와 셋째가 공부를 하다가 배도 너무 고프고 이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둘째한테 우리 맛있는 소고기 좀 사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둘째가 형님이랑 동생한테 줄 것은 하나도 없다, 돌아가라 해서 매몰차게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첫째와 셋째가 굉장히 열이 받죠. 열이 받으니까 우리 과거 꼭 붙어서 쟤한테 복수하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를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둘째는 이미 형님과 셋째의 이름으로 된 강남에 유명한 아파트도 사놓고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혼처 자리까지 다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형제가 결국 화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둘째는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와 셋째도 모두 과거에 급제해서 문인이 되었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문과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무인으로 급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내가 너무 고생을 한 나머지 이 사람이 급제를 한 걸 보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둘째가 굉장히 이거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살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소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 이야기 자체가 좀 짧다 보니까 서사 구성이 그렇게 치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삼형제 구도를 갖고 왔지만 첫째나 셋째를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둘째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그 둘째가 돈을 버는, 즉 치부를 하는 행위가 담배 농사라는 새로운 어떤 사회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삼형제의 화해 이후에 이 둘째가 자신도 어떤 과거 급제라는 욕망을 내비치면서 결국은 무과 급제까지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보면 기존의 설화와는 굉장히 결이 다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사한 이야기가 중국 쪽에도 있지만 완전히 다르고요. 우리 조선 후기의 어떤 사회 현실을 담아낸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잡기고담 18세기 책인데요. 18세기 잡기고담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환처라는 작품입니다. 이 환처는 내시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조선 후기의 내시들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시들이 주로 이제 몰락한 양반의 딸들을 돈으로 사오면서 결혼을 하곤 했었는데, 이 환처의 여주인공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이는 어린데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정욕, 부부간의 어떤 사랑,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고민을 하죠. 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먹고 자는 데는 불만이 없지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해서 담을 넘어서 도망칩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도망쳐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여성 캐릭터죠. 그리고 여성이 자신의 정욕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구하면서 삶의 어떤 주된 원동력으로 삶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도망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는 아무래도 여성 혼자서 살기는 어려운 그런 시대다 보니까 처음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다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침 산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어린 동자승을 만나게 돼요. 네, 작품이 좀 골 때리죠. 이 동자승을 만나게 되어서 이 여성이 동자승을 살살 유혹해서 결국 동자승과 부부가 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어요, 작품 속에서.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이 그 집에 시집을 가서 찾아오는 주지 스님도 쫓아내고 시어머니와 갈등도 겪고 이런 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작품 또한 기존에서는 살펴볼 수 없고 그 뒤로도 이런 이야기가 없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 내시의 아내가 있었다고, 그리고 또 이 아내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담을 넘어서 도망친 이야기가 있겠어요. 이처럼 이 세 작품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 조선 후기의 어떤 새로운 사례, 물론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설화지만요. 그러니까 야담은 이렇게 기존에 내려오던 것 플러스 여기 적혀 있듯이 개방적이고 이런 유동적인 사회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여행을 하게 했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런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기 경험 혹은 타인의 경험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기록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야담 작품들이라는 것이죠. 네, 어떠세요? 제가 야담집에 실려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굉장히 처음 들어보거나 신선한 이야기들이 덜어 있죠.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야담 자료에는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번역이 돼서 이미 출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자료에 관심이 있으시면 관련된 저서들을 구입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야담들은 아무래도 좀 재미있는 어떤 원천 소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야담이 일종의 그 문화적인 콘텐츠로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종의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혹은 웹툰, 영화, 이런 다양한 그 콘텐츠로 야담이 활용돼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일 뿐이죠. 잘 아실 만한 그런 사례들만 좀 뽑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2000년대 이후에 있는 사례들만 뽑았는데, 보시면 첫 번째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대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그 장혁하고 언년이라고 불리는 이다혜 씨가 나오는 추노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야담에는 크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추노 혹은 군도, 야사, 애정,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는데, 이 드라마 추노는 바로 그 도망친 노비를 쫓는 추노꾼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극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추노와 군도의 경우는 야담집에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의 이야기지만, 이 두 편의 이야기가 실제로 야담집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려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추노 유형의 이야기들이 야담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에서 모티프를 따서 작가가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군도 같은 경우도 바로 그렇죠. 여기 하정우 씨와 강동원 씨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는 민중이 그 상층부 계층에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
대항하는 그런 서사 구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이 군도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는 형태의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두 작품이죠. 반면에 이 뒤에 있는 두 작품은 실제로 야담집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우선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 공주의 남자는 19세기 서유영이라는 사람이 쓴 그 금계필담이라는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 이야기 구조를 거의 흡사하게 가져오면서 추가적인 인물들을 더 만들고, 그리고 인물들 간의 갈등과 긴장 구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이제 현대적으로 드라마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겠죠. 그리고 이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 같은 경우는 어우야담에 실려있는 인어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야기와 드라마 자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우야담에 실려있는 그런 그 인어를 잡은 그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 작품은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어우야담에 실려있는 인어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사실 좀 다르게 전개가 되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야담이 현대에도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이 되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꽤 먹히는 그런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야담들을 접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처럼 야담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한 이런 문화 콘텐츠의 사례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뭐 영상으로 짧게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야담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충분히 설명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고전 문학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선하고 아주 특이한 이런 작품들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조선 후기에 어떤 새로운 사회 변동들을 모태로 해서 작가 의식에 힘입어서 만들어지고 기록되었고, 그것이 단순히 조선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새로운 콘텐츠의 어떤 원천 소재로서 활용하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계속 내려온다는 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소리라든지 아니면 탈춤이라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야담이라는 고전 문학 또한 우리가 전승하고 이어가고 향유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그런 문학 유산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